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흑곰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스튜디오 촬영은 처음인데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직 이제 다 세팅이 된 게 아니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통합과학.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국어, 영어, 뭐 수학 다 학원을 어떻게든 세팅을 하셨는데 그런데 통합과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의미에서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함께 한 시간은 결과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저희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고 그 실력을 올리면 뭐 당연히 성적이 따라오겠죠. 성적이 증가해가는 과정까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건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 네. 보통은 국영수 비율이 높고 과탐의 비율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학교 전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 전형들이 있냐면 우리가 주로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 뭐 이과가 좀 뚜렷이 강세를 띠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오히려 수학, 과학의 퍼센테이지, 반영 비율이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보다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단위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모두 4단위로 단위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체 총점이 과학에 걸려있는 점수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일반 및 전공 선택 과목. 이게 이제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물원, 화원, 뭐 생원, 지원, 그다음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뭐 이런 과목들인데요. 그런 과목들의 어떻게 보면 기초이고 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국어 비문학 지문의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학 뭐 어차피 뭐 과학 반영하는 대학 안 가면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올라가면서 국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과학 지문들, 그 과학 지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과학 좀 해놓을 걸. 네,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그 과학을 다시 할 방법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문이과 통합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과목이 과학 일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는 좀 생각이 있어. 그래서 지구과학 원을 하나 선택하고 사회문화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걸 골랐다고 치면 그럼 지구과학 파트 정도의 과학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등학교 내에서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은 통합과학이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과학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전반에 관해서 과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러니까 과목들의 저학년 때의 그 내용이 기초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기초라고 보시면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전체 개요입니다. 통합과학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7개 소단원,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25개, 뭐 27개 이런데 그 소단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일부러 해놨습니다. 다 아실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빅뱅, 스펙트럼,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들의 화학결합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그다음에 시험 대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개념 설명해드리고 문제풀이하고 나머지 파트들로 옮겨가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부입니다. 2부.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4부 중에서 2부에 해당됩니다. 즉 시험 대비로 보시면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물리가 아주 전폭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때 수강생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학생들이 막 이제 몰려오고 그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역학적 시스템, 운동량, 충격량. 우리가 보통 고전역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파트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학생들이 저는 이게 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 이제 물리나 화학을 선행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주 곤란한 파트가 어떤 거냐면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들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 정보 흐름이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여기가 생명과학 2에 나오는 전사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과정인데 이 파트는 처음에 배울 때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이 와 이러는 파트, 우와 이걸 내가 뭐 이런 파트입니다. 그렇게 좀 1학기 기말고사가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힘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학교는 뭐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막 2학기 내용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1학기 기말고사가 좀 많이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아주 전통적인 건데요. 산화환원 중화반응인데요. 요 중화반응은 왜 빨간색으로 했냐면 산화환원은 아주 이렇게 아예 난이도 조절을 해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화 반응은 조금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 중화 반응에다 힘을 더 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화 반응을 정말 1학년 수준으로, 중3 수준으로 막 이렇게 배우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경과 에너지, 네, 지구 환경 변화. 아무래도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유체의 흐름인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런 파트인데 좀 어려워합니다. 네, 학생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물리원, 전기 에너지와 전력 수송. 네, 물리원에 그대로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걸 1학년 파트에 들어있고 1학년 파트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1부에 한 3파트, 그 다음에 2부에 2파트, 뭐, 요런 애들하고 똑같이 학생들이 배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하는, 네, 배우고 나서도 걱정을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개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 6개나 7개의 소단원을 한번 시험 볼 때 보는데요. 그 6개, 7개 소단원이 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파트가 한
서너 파트가 들어있다는 걸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흑공과학은 네, 관리 부분인데요. 관리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뭐 출석 확인하고요. 출석 확인하고 숙제 점검하고 제가 그 숙제 점검을 통해서 피드백을 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 회차 테스트를 뭐 물론 첫 회나 뭐 마지막 회에 테스트를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온오프라인 클리닉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온라인 클리닉을 또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클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지 않고 온라인이냐?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을 만나는 건 학생이 학원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뭐 오히려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바쁜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내가 꼭 짚어주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공부 방식을 제안하는 1대1 멘토링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연락을 하거나 또는 학생한테 간섭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지만 꾸준히 관찰을 통해서 여기서는 내가 조언을 하고 참고 사항을 얘기하고 좀 방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1대1 멘토링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엔 열린과학 간담회라고 해서 선택 과목,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수강생들의 고민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나머지 2년 동안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게 아니니까요. 저처럼 이제 꾸준히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2학년 선배들은 3학년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요즘 입시 경향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 진행 순서는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수업 시간 전에 설명을 하는데 본교재가 있고요. 본교재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제가 모르고 눌렀네요. 네. 본교재가 있고요. 본교재가 있고, 이제 비상, 천재, 미래엔, 동화. 일단은 본교재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네, 뭐, 이 뒤쪽에 이제, 기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문제도 나오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본교재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집어넣은 필수 문제를 수록해 놓은 그런 교재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본교재 개념 확인 기본 실전 문제들은 그것들 연습하고 실전화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고사 모의고사 기출 요즘 트렌드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내신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 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약간 수정한, 모디파이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서술형은 정말 학교 선생님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는 참 어렵지만 어찌된 건 그것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거죠. 뭐, 저희 1등급 컷이 86인데, 네, 86인데, 전교에 100점이 3명인데 자기가 100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엄지척, 예, 뭐, 이런 걸 날리는. 이게, 아무래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클리닉을 하고 질문을 받고 서로 이제 교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요런 자랑거리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기초부터 개념으로 왜 기초부터 하느냐? 나는 한번 해봤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학생도 있고요. 상위권은 왜 기초부터 하느냐? 제가 이제 그 전교권, 예, 전교권 학생이 중간고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초 문제나 기본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는데 안 풀고 실전 문제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뭐 프린트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뭐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번을 틀렸냐면 3번을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친구 중에 하나 정도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춘 제일 어려운 뭐 20 몇 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20 몇 번을 틀린 친구와 점수가 같아요. 0점 몇 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과학에서 왜 100점을 못 맞았으며 왜 최상위권의 점수를 못 맞았느냐? 결국 기초 문제하고 그러니까 OX 문제하고 단답형 이런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초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생각보단 많아요. 한 6, 7챕터가 되니까 한번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는 것을 소홀히 하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1, 2, 3, 4, 5번 내에서 서술형 1번 뭐 이런 데서 틀려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기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위권은 그 문제도 틀리고 어려운 문제도 틀리면 사실 점수를 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은 당연히 기초부터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문제풀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숙제 요령.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뭐 이렇게 체득화했다고 할까요? 초등학교 때 뭐 어머님들의 또는 학교에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날 수업을 듣고요. 그날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형광등 쳐다보고 있다 딴 데 보면 네, 그 잔상이 남죠. 네, 그 잔상 효과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데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날 복습하고 다른 날 숙제합니다. 그날 복습하고 다른 날 숙제한다는 걸 잘 좀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별표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중학교 때처럼 이거는 뭐야가 아니거든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또한 분명히 자기가 개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것. 이렇게 두 가지는 별표를 쳐갖고 와서 그 별표를 보고 제가 숙제 검사할 때 별표를 보고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별표하기라는 숙제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별표가 언제 좋으냐? 나중에 시험 앞두고 보통 우리가 초치기, 분치기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이 별표를 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 자기만의 오답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무조건 별표하기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숙제 요령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건 이제 뭐냐면요. 개념을 배워도 모를 만한 거예요.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문제를 못 푼다. 왜 그러느냐?
아주 특수한 문장인데요. 이게 교과서에 문장으로 돼 있고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을 만나실 건데요. 이겁니다. 단위 땡땡당 네모네모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단위 땡땡당 네모네모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단위 땡땡당 네모네모라는 건 땡땡분의 네모네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피분의 질량 값을 밀도라고 한다. 요렇게 개념을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제를 풀 때라든가,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라든가 굉장히 강조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과서 개념이라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진도를 나가는 와중에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 타임에 꼭 들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풀이 순서. 첫 번째는 빈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OX 문제. 이게 이제 오개념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OX가.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그걸 이제 숙달시키는 거죠.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전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 순서는요, 본교재 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문풀을 바로 먼저 들어갑니다. 내신 기출이라든가 EBS라든가 또는 서술형의 킬러 문항이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모의고사 문제들이 굉장히 개념에 충실하면서 특히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풀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기출 서술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상 문제 풀겠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시험 대비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저하고 겹치게 되면 그럼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알거든요. 예, 훨씬 더 누가 더 효과적인지를 좀 아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는 어떤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런 걸 듣고 싶으실 텐데요. 이 설명의 동영상, 설명의 동영상의 거의 맨 마지막에 끝까지 참아주셨던,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팁으로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땡땡고 자사고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희한하게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는 또는 사립고는 좀 특히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강조를 하거나 강제로 시키거나 처음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면 그 뒤로는 말이 없는데 처음에는 되게 말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런 거 안 배웠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저런 거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 내용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학 선생님들의 애환인데요. 학교 선생님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새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따갖고 오는데, 네, 사진이나 표나 그림이나 이런 걸 따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른 교과서에 이거 참신한데 그리고 다 갖고 오는데 그런 것들 미리 경험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코드. 뭐가 있느냐? 네. 시험 대비 때. 지금 얘기해봐야 사실은 그때까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 대비 때 또는 시험 대비 직전 OT, 간담회 이럴 때 그 시크릿 코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는 그래도 좀 일반고의 공립고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실험 문제를 꼬박꼬박 출제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 개념에 굉장히 충실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 기출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표 개념에 가장 충실한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를 꼭 풀어야 한다. 우리 애가 공립고인데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자사고가 또는 사립고가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 한 학교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모의고사보다는 자기 거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를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공립고는 모의고사 기출을 꼭 풀어야 되고요. 물론 사립고도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내신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내가 배운 개념에서 어떤 개념들이 모의고사에 출제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수능에 만날 건지를 공부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특히 공립고 일반고에서는 모의고사 기출이 나온다는 거를 모의고사 기출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기니디 중에 제가 기억니은은 알았는데 디귿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그 두 개의 선지 중에 뭐를 찍었는데 틀렸네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좀 미리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끝나나? 아니요. 시크릿 코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시크릿 코드 간담회 또는 시크릿 코드 설명회 이런 거 또는 시험 대비 OT 시험 대비 첫 시간에 한 OT 이런 것에서 제가 또 아주 자세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제 교재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여기 막 표시도 보이고 막 그러시죠? 요게 이제 실제 출제한 문제인데, 요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제 모의고사 프린트에 모의고사 기출 125번에 있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경험한 친구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를 꼭 풀어봐야겠다. 네. 힘이 남아도나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8차의 융합과학 문제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프린트에 있어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시중 문제집에 이 문제가 없어요. 시중 문제집은 8차 융합과학 문제를 실어놨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프린트에 마지막 추가 프린트에는 혹시 이런 것도 나올지 몰라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본 친구가 선생님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왜 그렇게 출제가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입니다. 그쵸? 네, 사실 긴 시간입니다. 뭐 1.5배속으로 막 돌리다가 필요한 게 나오면 딱 거기서 이제 재생해서 보시고 뭐 이러시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지 않을 텐데요. 천천히 들으시는 분은 되게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